여러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할 때나 수많은 이메일 속에서 특정 단어 찾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그렇게 순식간에 나올까요? 정말 마술 같죠? 하지만 그 뒤에는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작업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우리 마음을 읽는 것처럼 어떻게 정보를 찾아내는지 그 똑똑한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뭐랄까, 거대한 디지털 건처 더미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내는 거랑 똑같은 일이거든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이 일을 매일, 매 순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놀라운 일의 한가운데에는요,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을 받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 아주 핵심적인 의사결정자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지휘관 혹은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존재죠. 바로 쿼리 옵티마이저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두뇌이자 우리가 보낸 요청, 즉 쿼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든 전략을 세우는 마스터 플래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길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지 모든 결정을 내리는 정말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옵티마이저는 절대 대충 감으로 일하지 않아요. 비용 모델이라는 아주 정교한 계산법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때 CPU는 얼마나 써야 하고 디스크는 몇 번이나 읽어야 할까, 이런 자원 소모량을 미리 다 계산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점수가 낮을수록 더 빠르고 효율적인 계획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 똑똑한 옵티마이저가 내려야 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결정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요청한 데이터를 대체 어떤 방법으로 찾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스캔, 이름 그대로예요. 책에서 특정 문장을 찾으려고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냥 싹 다 읽어보는 겁니다. 좀 무식해 보이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인덱스 접근. 이건 아주 영리한 방법인데 책 맨 뒤에 있는 찾아보기를 보고 원하는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페이지로 바로 점프하는 지름길 같은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엄청난 지름길, 인덱스. 여기에 대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속도의 핵심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인덱스에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옛날 도서관에 도서 목록 카드를 떠올리는 거예요. 수만 권 책 사이를 헤맬 필요 없이 이 카드만 딱 보면 내가 찾는 책이 정확히 어디에 꽂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잖아요. 인덱스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바로 이 똑똑한 안내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인덱스의 정체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인덱스는 원본 데이터의 복사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없어져도 괜찮아요. 원본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둘째, 투명인간 같아요. 개발자나 사용자는 인덱스가 있든 없든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바로 데이터 찾는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는요, B트리라는 아주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계층 구조인데 데이터를 찾기 쉽게 아주 잘 정리해둔 일종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B트리 지도를 따라가는 길은 아주 체계적이에요. 일단 맨 위, 나무의 뿌리인 루트 노드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중간 가지들을 거치면서 점점 범위를 좁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맨 아래, 나뭇잎에 해당하는 리프 노드에 딱 도착하면 바로 거기에 우리가 찾던 데이터가 디스크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정확한 주소, 즉 포인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보통 한 곳에만 깔끔하게 모여있지 않아요. 여러 테이블에 막 흩어져 있죠.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이 흩어진 데이터를 현명하게 합치는 방법, 이걸 조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인 방법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 바로 중첩 루프 조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테이블에서 데이터 한 줄을 가져와서 두 번째 테이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비교해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테이블 다음 줄 가져와서 또 두 번째 테이블 전체랑 비교하고, 와, 생각만 해도 비효율적이죠. 데이터가 조금만 많아져도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똑똑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해시 조인인데요. 양쪽 테이블의 데이터를 해시 버킷이라는 똑같은 종류의 바구니에 미리 나눠 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같은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끼리만 비교하면 끝. 굳이 다른 바구니까지 뒤져볼 필요는 없으니까
불필요한 비교가 확 줄어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정렬 병합 조인이라는 것도 아주 효율적입니다. 이건 이름에 힌트가 다 있어요. 먼저 두 테이블을 기준에 맞춰서 나란히 줄을 세우는 거예요. 정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을 동시에 쓱 훑어 내려가면서 짝이 맞는 데이터들을 찾아 합치는 방식입니다. 특히 데이터가 이미 정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거의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죠. 자, 보세요. 선택지가 정말 많죠? 전체를 다 읽을지, 지름길을 쓸지, 데이터를 합칠 땐 또 어떤 방법을 쓸지, 그렇다면 우리의 마스터 전략가 쿼리 옵티마이저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선택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선택도가 뭐냐면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데이터가 몇 %나 되느냐, 바로 그 비율을 말합니다. 옵티마이저의 모든 결정은 사실상 이 선택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두 선이 만나는 지점, 교차점이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인덱스를 쓰는 비용과 테이블 전체를 읽는 비용의 유불리가 완전히 뒤바뀌는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가 주는 교훈을 아주 간단히 요약해 볼 때요. 만약 테이블에서 아주 일부, 예를 들어 한 2% 정도의 데이터만 콕 집어서 가져오고 싶다면 무조건 인덱스를 쓰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비용이 훨씬 싸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테이블의 상당 부분, 가령 30% 이상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면 이럴 땐 인덱스로 여기저기 뒤져보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읽는 게 훨씬 더 싸고 빠르다는 거죠. 정말 의외죠? 결국 이 말이 정답입니다. 데이터 접근 알고리즘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 맞아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이나 무조건 나쁜 방법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모든 건 그저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이 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상황인 거죠. 쿼리 옵티마이저가 정말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매번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서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길을 유연하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똑똑한 선택의 과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십억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검색할 때 그 뒤에서 옵티마이저가 과연 책 전체를 읽기로 결정했을지 아니면 스마트하게 색인을 찾아보기로 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